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관리만이 살 길이다.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이 오늘도 넘치는 최열정입니다. 네, 열정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약간 온기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뿜뿜. 근데 진짜 이제 지난번에 반도체하고 이제 뭐 이렇게 루나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제가 뭐 감히 뭐 이렇게 뭐 뭔가를 이제 관찰할 뭐 입장은 아니지만 참 그 열정 씨의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그 반도체를 모르다가.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 화초가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느낌 있잖아요. 뒤돌아봤는데 싹이 나 있어. 어머. 약간 그런 느낌? 어머, 오늘 보니까 꽃이 피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알고 나니까 좀 뿌듯함은 있어요. 그쵸. 이게 뭐 쓰이든 안 쓰이든 네. 일단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쓸공님들도 이렇게 조금씩 화초처럼 잘하는. 예,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 꾸준히 저희와 함께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또 쓸공 얘기, 이제 저 요번에 그 우리 일론이 오빠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 근데 오빠 짜 빼려고. 왜냐면 왜? 요번에 또 그 이슈 있었잖아요. 그 이슈가 너무 많았어. 맞아. 부정적인 이슈.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 이랬저랬다. 이제 최근 이슈는 좀 약간 그 성추행 관련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그건 나 못 봤는데. 어제 나온 건데, 이제 5월 20일자 뉴스였는데, 이제 그 일론 오빠에서 일론 씨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론 씨가 이제 자기 개인 비행기에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서 그 마사지를 좀 받으면서 갔나 봐요. 근데 그 마사지 해준 사람이 이제 승무원이자 스페이스X의 직원이에요. 근데 이제 부적절한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뭐 5억을 주겠다 그랬대요. 어머머.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뭐 쓸데없이 자기 몸을 좀 보여줬나 봐. 아유, 왜 그래? 그러니까. 징그러워. 돈이 생기면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람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자기가 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제일 함정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높으신 분들 그런 사건 나오는 게 많잖아 그런 네,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가면 막 무소위 권력을 가진 것 같고 뭐든지 자기가 하는 건 다 되는 것 같고 그렇대요. 그게 불법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구나.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5억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뭐 승무원이 뿌리쳤대요. 안 한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그 어떤 그 스페이스 X 그렇게 회사에서 되게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가 들어온 상황인데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뭐 훌륭한 사과이긴 하는데 인성적인 면에서는 좀 뭐 훌륭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처음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그쵸, 그랬을 수도 있죠. 맞아.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예. 한다고. 근데 그 일론 머스크 어머니는 참 대단하신 분이던데. 왜요? 그 일론 머스크 어머니가 이제 뉴욕에서 모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명 모델인데 뭐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렇게 끈기 있게 자기 분야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막 뭐 유명하지 않았지만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끈기 있게 이제 키워내신 분인데 아유 엄마를 봐서라도 그러게. 그러니까 또 뭐 하여튼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기사를 공부한 거는 저희 그 이번 주에 이제 공부한 거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 알고 계시죠? 네, 유명해서.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빚더미에 앉은 트위터를 인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머스크랑 이제 머스크 사업 파트너들이 이제 뭐 또 참여해서 이제 빚을 공동으로 얻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 일론 씨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돈까지 합쳐서 인수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개인 채무의 담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담보를 제공했길래 논란이 되고 있을까 함께 알아보죠. 네네. 자, 이제
뭐 그렇게 개인 빚까지 내 가면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제 테슬라 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트위터마저도 이제 악화될 위험이 생겼다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둘 회사 다한테 안 좋다는 얘기네요. 네,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담보가 그 개인 대출의 담보가 테슬라 주식인 거예요. 네. 그럼 개인 거라고 할 수 있나? 개인 대출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네, 자기 개인 지분? 소유, 개인 소유 그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루나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쵸? 돌려막기? 돌려막기.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돌려막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위험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막 특히 테슬라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서 그 트위터 인수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24%나 떨어진 거예요. 어머,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10%가 떨어졌으니 꽤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금도 하락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더 많이 떨어진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뉴욕 대학의 한 교수는 이제 이번 인수에서 이제 발생하는 채무가 이제 머스크가 갚을 수 있다고 해도 이런 딜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옳지 못하다. 이제 근거는 자세하게 기사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뭐 개인 채무 좋아요. 근데 좋은데 그 담보가 너무나 파장이 큰 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개인이 가진 뭐 전용기다, 로켓이다 상관없어요. 근데 테슬라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물론 자기 소유의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그 테슬라 주식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 나머지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게 위험하고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테슬라, 그다음에 로켓 기업인 스페이스X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엄청난 기업들을 창립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 걸로 봐서 그쵸. 뭐 어쩌면 트위터를 인수해서 더 대단한 기업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근데 갑자기 왜 또 트위터까지 영역을 할까요? 그게 왜 필요하나? 있는지 이제 나옵니다. 굳이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무리해 가면서 일단 퀵하게 답변을 해드리자면 그렇게 무리하면서 하는 이유가 자 테슬라가 아니라 그 일론 씨가 트위터에 이제 도지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요 멘션을 남기면서 엄청나게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의 맛을 안 거예요. 근데 트위터는 남의 거잖아요.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지 못하죠. 그 다음에 뭐 트위터 쪽으로 간접적으로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냐면은 너 머스크는 차단시켜라 이런 그럴 식으로 수 주식 있지. 시장을 혼란시키는데 근데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버리면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겠죠.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더 일론 머스크 이외의 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가진 뭐 테슬라나 이런 주주 이외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쵸. 걔네들이 그냥 뭔가를 위험해지는 담합할 거. 수 있다는 그쵸.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플랫폼까지 이용을 해서 뭔가를 거대한 걸 작전을 짤 수 있는 거야. 욕심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무섭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미 두 개의 거대한 기업도 모자라서 그 전쟁터 같은 인터넷 사업 그렇지. 해보겠다고 하는 게 과연 잘해낼까? 이런 의구심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머스크와 그의 이제 사업 파트너들이 현금 200억 달러 하나로 2조 5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외로 이제 일론 씨가 개인적으로 얼마를 대출을 하느냐. 62억 5천 달러 하나로 7조 9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빌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8조에 가까운 돈을 한 나라 예산이야. 그러네. 그거를 그냥 개인이 대출해.
진짜 대단하긴 해요. 네. 그래서 트위터에 투입할 계획인데, 자, 이거를 왜 이 담보를 테슬라로 하냐, 참 좀 그렇죠. 테슬라.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정도 규모의 돈은? 맞아요. 왜냐면 테슬라는 이제 뭐 1,000조에 가깝다 했으니까. 맞아. 사실 뭐 하여튼 그렇죠. 자, 애널리스트들의 말에 의하면 개인이 다른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 이만큼의 액수의 주식담보대출을 받기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이 아마 제 생각에 글 역사에는 잘 나오지 없을 않을 것 같아. 맞아.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거예요. 그쵸. 완전 실행이 완료되진 않았는데 이제 초기에 공개된 대출 조건에 의하면 그 은행들이 먼저 자, 돈 빌리려면은 주식 담보 내놓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안을 했어요. 제안이 아니라 거의 요구죠. 그래서 이제 담보로 설정된 테슬라 주식의 가치가 이제 대출 금액의 5배, 그러니까 5배. 대출 금액의 5배가 된다고 하니 와, 대부분 300% 잡아도 엄청 잡았다고 하는데 500% 잡았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든든한 담보죠. 이게 테슬라 주식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은행 입장에서 더 맞아요. 많이 잡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좀 안정적인 주식이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잡았을 텐데. 맞아요. 그리고 이자율이 3%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또 놀란 게 이게 좀 약간 이야기가 약간 세긴 하는데 3%면 개인이 3%로 상상이 됩니까? 그 대출 그렇잖아요. 상상. 그러니까 얼마를 내는 거야 이자로? 그러니까 기업 대출이 3%가 높다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기업들을 싸게 빌린다는 얘기야. 거의 뭐 큰 돈을 빌린다고. 1% 밑으로 빌리지 않아요? 네, 그런가 봐. 그러니까 참 이게 부익부 빈익빈인 게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6% 7%막 이렇게 받으면서 지금 막 5%대도 막 가고 있던데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근데 와, 기업은 돈도 많은데 하긴 또 뭐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거기 있는 근로자들이 또 먹고 사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를 했대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까다롭게 나왔냐? 은행 입장에서 이제 이미 머스크가 이거 말고도 저기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에도 9,200만 주를 개인 대출의 담보로 제공을 했대요. 왜 이렇게 개인 대출을 많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대출 많이 하지? 마사지 받으려고 그러나? 막 다 뿌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마사지 받고 5억 주고 맨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대출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인 대출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거는 좀 하여튼 문제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면 테슬라 주가가 만약에 많이 하락을 하면 이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린 이 담보대출이 이 경제 상황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거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팔아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대형 은행에서 그 많은 물량을 팔아버리면 개인 투자자들도 너도 나도 다 팔겠지. 패닉이 일어나서 팔아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 주식이 이제 막 곤두박질을 칠 수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 주식담보대출 조건에 의하면 테슬라 주가가 대출일 기준으로 40% 이상 하락하면 일론 머스크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된대요. 근데 위험하다. 그쵸. 근데 40%가 사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거든요. 얘는 막 지금도 24% 빠졌다는데. 그럼 30% 빠지는 건 금방이고 40%도 금방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여튼 자, 이 일론 씨가 참 하여튼 기인이긴 기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에 따르면 이제 테슬라가 잘 되고 있고 그런 상황까지야 오겠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올해 1사분기 테슬라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도 좋았는데 더 좋아지긴 했대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라 이제 뭐 괜찮을 거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비관적인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테슬라에 너무 신기종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뉴 모델이 안 나온다.
그죠? 근데 뭐 로켓 만들고 뭐 차에다가 뭐 마사지 받고 또 뭐 트위터 인수해야 되고 막 이래서 바빠가지고 그런 뭐 건지. 신기종이 그쵸? 나올 수가 없네. 나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 전기차의 이제 품질 문제도 또 계속 끊임없이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렇지. 지금 전기차에만 몰두하고 자율주행차에만 몰두해도 지금 이제 뒤 따라오고 있는 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맞아요. 뭐 일반 그냥 원래 이제 디젤 차들, 뭐 맞아요. 가솔린 차들 그 회사들도. 제조 회사들이 지금 박차를 가고 있잖아요. 테슬라를 따라잡자. 아니 벤츠 같은 회사도 요즘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빨리 안 나가면 진짜 선두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 사람도 또 인성 문제가 항상 거론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적절한 글을 자꾸 트위터를 자꾸 이상하게 올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캐나다 총리 토르도. 이분 캐나다 총리가 참 이 리더의 자리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원래 꽃미남으로 유명하셨잖아요. 40대에. 팍상 늙어버렸어? 너무 놀랐어.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꽃미남에서 아저씨가 됐나. 근데 이제 캐나다 총리를 이제 머스크가 히틀러로 비유하는 어머머. 그 트위터를 올린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올렸냐? 이 캐나다에 트럭 파업 있었던 거 아시죠? 트럭 기사들. 이제 나는 막 백신 맞기 싫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그 코인으로 도와줬대요. 네, 그 암호화폐로. 근데 이제 캐나다 총리가 그 암호화폐 그거를 이제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머스크 일론 씨는 신봉자잖아요. 그 암호화폐. 그치.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나선 거야. 히틀러라고 막 독재자다. 근데 이제 히틀러는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세계 전쟁을 예, 일으킨 사람인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 나쁜 사람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막 화가 나고 전 세계가 화가 났어요. 이제 뭐 근데 삭제는 했는데 캡처한 게 돌아다니죠. 또 근데 정성도 대단한 게 글도 아니고 사진에다가 글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그 오빠 마사지 받으면서 시간이 많네.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올리나 봐. 근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백인 우월주의적인 발언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 트위터의 주인까지 돼버리면 얼마나 오남용 하겠냐는 거지. 맞아. 나라에서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이 테슬라의 주 고객은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극우파적인 발언 막 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맞아. 고객들이 떠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 이래저래 다 지금 우리 테슬라의 안 좋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 틈을 타서 현대가 이제 치고 나가야 돼. 치고 나가야 돼. 그래, 맞아. 전기차.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트위터 인수해서 테슬라 주가 이제 움직이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이제 일론 씨가 이제 트위터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규제 당국의 조사도 또 이제 강화시킬 수가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말이 어려운데 추상적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5%를 인수하면서 이제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분이 크니까 요런 사람은 이제 살 때 팔 때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규제 당국에 이제 SEC에 미국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신고 의무를 6일이 지나서 한 거예요. 자, 왜 그랬냐? 당연히 머스크가 샀다 하면 트위터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샀다 말 안 하고 그러니까 가격 올라갈까 봐. 그래서 그 6일 동안 열심히 산 거지. 그러니까 샀다기보다 이제 더 그 차액에 그걸 본 거지. 그 이익을. 그거 완전 불법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 그러니까 되게 뭔가 공정하게 정당하게 이렇게 사업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그죠? 약간 그 매버릭이란 영어 표현 아세요? 그러니까 매버릭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서부 시대에 매버릭이란 남자가 있었어. 근데 되게 막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되지? 이렇게 막 이렇게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막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카드판에 가서 돈도 많이 따기도 하고 뭐 도박판에서 막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뭐 총싸움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매버릭이란 말이 형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규범을 잘 따르지 않고 약간 뭐랄까 막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막 한국말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한국말도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다시 매버릭을 좀 찾아봐야겠다.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 뭐지? 매버릭. 이다나. 다시 해야겠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그 생각나는 이제 영어 형용사가 있는데, 그 매버릭이라고 이제 막 서부 시대, 미국 서부 시대에 약간 이단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막 도박판에서 돈도 따고 막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막 매력은 있는데 네, 막 싸움질도 하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유명해서 그게 아예 형용사가 돼버린. 약간 이런 매버릭이란 단어가 딱 표현이 나더라고요. 어울리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약간 경계선에 있어. 뭐라고 좀 표현하긴 그래. 막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의무를 위반해서 주식을 더 싸게 샀던 거죠. 그거 막 내부 통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엉망일걸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전통적인 방향,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준으로 테슬라를 감사를 들어간다면 장난 아닐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받고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네, 나스닥이라 뭐 받고는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일들이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머스크는 자기 개인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어쩌면 회사는 깨끗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일 외에도 규제 당국하고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사람이 하도 트위터를 막 이상한 걸 올리고 막 주가 조작하고 하니까 이제 그 SEC하고 어떤 그 어그리먼트, 그 어떤 협약을 하냐면, 자, 이제부터 너 머스크 너 트위터 올리려면 트위터 일단 니네 사내 변호사한테 필터링 하고 올려. 너 마음대로 올리지 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머스크가 나 이제 그 약속 좀 그거 이제 해제시켜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근데 사내 변호사가 힘들겠다. 자기 헤드잖아 어쨌든. 상사잖아. 상사가 자기한테 검사 받으러 왔는데 그걸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다, 그죠? 차라리 SS가 직접 하던가.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약속을 이제 그만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기 싫어 이제 근데. 이것조차 하기 싫습니다. 하는데 이제 뉴욕의 판사는 거절을 하죠. 계속 그렇게 변호사를 두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카네기 멜론대의 한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금 트위터 주식 사고 싶은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트위터 주식을 산다면 SEC가 항상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주식을 사는 거다. 그만큼 위험한 거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넘보지 마라. 그러니까 뭐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정도 되겠죠. 그래도 코인보다는 안전할 거야. 코인보다는 안전해.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법규를 그렇게 자주 어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감시하는 거밖에 무슨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우려들을 뒤로 하고 뭐 이렇게 워낙 매버릭한 사람이니까 트위터를 살려낼 수도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130억 달러 이제 개인 채무 말고 다 통틀어서 같이 공동으로 한 것까지 다 통틀어서 16조가 넘는 빚, 우리나라 돈으로 16조가 넘는 빚을 갚기 위해 정말 고전분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나리오. 그럼 만약에 16조의 빚을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일론이가. 그랬더니 이제 테슬라 주식을 이제 더 많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야, 그럼 이제 테슬라 주식이 뭐라고 진짜. 테슬라 주식을 엄청 띄울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40%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40%란 안전망이 생긴 건가? 그치,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고 더 띄워서 더 적게 담보 잡히는 방법도 있겠네. 그쵸. 이미 제공한 건 어쩔 수 없고. 트위터에 엄청 많은 얘기를 그쵸, 써가지고.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테슬라 주식을 팔거나 와, 이런 일 오면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거지. 불안한 거야 지금. 그치. 믿기는 믿지만 그치. 혹여 잘못되면 정말. 그치. 아니면 이제 로켓 사업인 스페이스X를 또 담보로 잡혀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되게 자신만만한가 봐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치. 나는 그 로켓 사업도 완전 대박을 칠 거고 전기차도 대박을 칠 거라서 뭐 이 정도 빚쯤이야. 맞아.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니네들이 이렇게 난리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살짝 무서워. 너무 그러니까 약간 성추행 소식에서 약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자제력이 부족해진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무서워.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기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채무를 떠안으며 이제 이렇게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한 2, 3일 전에 또 뉴스가 떴잖아요. 나 보류하고 있다고. 잠정 중단.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맞아, 여러 가지 썰이 있더라고. 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제 어떤 한 썰은 이제 같이 이제 빚을 이제 지기로 했던 사람들이 떠났다. 뭐 그런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네, 떠났나? 너무 과하다 떠났다. 뭐 그 얘기 있고 아니다 이제 트위터 깎으려고 가격 조정 협상할 뭐 그건 있다 막 이렇게 또 하려고 이제 뒤로 발 빼는 거다 밀당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썰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밀당하는 거 아닌가. 좀 지금 너무 비싸게. 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또 트위터 또 떨어질 거잖아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그거를 그 가짜 사용자들을 맞아. 이유로 들어가지고 자기 발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자가 몇 분의 몇이 뭐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면 더 떨어지겠지. 뭐. 근데 솔직히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다 해놓고 갑자기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냥 가격 조정을 위한 밀당이 아닐까 개인적인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인수를 하지 않을까. 좀 깎아가지고. 네, 깎아가지고. 트위터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뭐 내놓을 카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채무밖에 없고 그렇다고 뭐 지금 잘 나가는 그런 뭐 것도 아니고 그렇죠. 워낙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네, 이제 맞아. 트위터랑 페이스북은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트위터 인수가 공격적 비즈니스일지 아니면 무모한 사업 확장일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진짜 이제 이거 살려내면 다시 한번 그 오빠의 그때는 오빠 복귀, 오빠 호칭 복귀, 지금은 그냥 일론이 진짜 이제 그 사업 수완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망하면 이제 역시 그죠. 역시. 아유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현대 사람들이 이제 에디슨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그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확실히 좀 다른 게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에디슨은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맞아, 와이프가 일찍 죽고 이제 귀 쪽이 안 좋아서 청각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를 위해서 막 영화 기술을 와이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막 와이프 위해서 많은 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비즈니스 왜 그 우리 알고 있는 그 저기 JP 모건 이제 JP 모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을 이제 그 저기 투자 받으려고 만나러 막 기차 타고 만나러 가고 막 그래요. 이제 에디슨이 뉴욕으로. 근데 그럴 때도 그 심지어 JP 모건과 만나는 회의 자리에도 다 가족을 데려가요. 아기까지. 그 정도로 가정적인 분이었고 인류를 위한 그런 발명을 약간 인류애가 좀 기본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나는 머스크의 개인적인 것만 봐서는 에디슨과 감히 비교는 안 되는 것 같다. 거리를 둬야 돼. 거리를 좀 둬야 돼. 그러니까 에디슨도 사실 이제 그 어떤 좀 막 추진하고 막 안 될 것 같은데 밀어붙이고 이런 건 비슷한데
이 개인적인 어떤 인성이나 이런 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할 수 없죠, 정말. 그래. 그리고 또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만들게 된 에디슨이 생각해내게 된 계기. 뭐예요? 근데 에디슨이 이제 어느 날 어두운 밤에 어디를 지나가는데 이 소녀가 이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창문으로 이제 본 거예요. 책을 읽고 있는데 달빛에 비춰서 그러니까 달빛이 움직일 때마다 저기 가서 보고 여기 가서 보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그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좀 휴머니즘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우리 엄마가 네. 옛날에 내가 막 책 읽으라고 막 나한테 잔소리하면서 나는 그때 불도 없어가지고 달빛에 비춰서 책을 봤는데 넌 다 해줬는데 왜 책을 안 보냐고 이랬던 진짜. 기억이 나. 우리 엄마 그래서 진짜로 달빛에 어떻게 책을 비춰볼까? 내가 그렇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니의 말씀이 참이었다는 것이 진실이셨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런 것도 다르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채무액도 완전 다르다는 거. 그죠? 이제 뭐 에디슨도 많이 투자를 받고 하셨지만은 개인 채무가 이 정도는 아니셨을 거예요. 맞아. 근데 진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자신 있는 거야. 이게 좀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루나 얘기도 했지만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면은 사람들도 믿고 그걸 주잖아. 뭐 빌려주잖아. 이때까지 성과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믿고 줄 것 같기는 한데 정말 그 믿음이 딱 깨지는 순간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조금 그 테슬라란 것이 그러니까 물론 은행에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겠죠. 테슬라라는 주식이 가치를.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그 안나 만들기 네, 안나 그거 만들기. 봤잖아요. 은행도 사실 믿을 게 못 된다. 맞아요. 그 절차라는 맞아요. 거 자체가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많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은행이 뭐 지금 열심히 막 뭐 검토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뭐 모르는 리만 거야. 브라더스 뭐 다. 은행이 뭐 열심히 맞아. 다 그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이 거품이 진짜 빵 네. 터지는 순간 네.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쵸. 은행도 그렇고 그쵸.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신용으로 해가지고 맞아. 일을 많이 벌려놓은 시대인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맞아. 같아요. 로켓 팔면 돈 나오려나? 로켓을 믿어봐야 되나? 로켓 성공을 한들 지금 당장 우리는 로켓가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그쵸. 뭐 우리가 굳이 로켓을 타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가치 있는 게 테슬라 주식이니까 그걸 담보로 잡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유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이제 성장주들이 막 성장을 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미래를 막 팬시하게 꾸며주면 거기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오늘도 보니까 이제 미국의 단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그거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또 어느 순간 이게 이 소리 소문 없이 얘네들이 맞아. 사라지거나 맞아. 그러면 거기 투자한 개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와, 진짜. 그러니까 요새는 이게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경제전쟁. 그 경제전쟁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뭐라 표현하지? 이런 소시민들이 너무나 막 그렇게 연약하게 노출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보호책도 없고. 그쵸? 맞아요. 비트코인 이런 건 진짜 보호책이 보호책도 없잖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처럼 그쵸? 그냥 안 하면 틀어지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근데 되면 엄청 부자 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너무 그 확률이 맞아.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에는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숨만 쉬고 있어야 되는 거고 부자가 될 확률도 없고. 맞아. 근데 그 게임에 참여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와, 그러니까 요새 약간 그런 오징어 게임이 그런 현실판이다.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서 그렇게 히트를 쳤나 봐요. 맞아. 그쵸? 400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게임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쵸. 왜 오징어 게임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그거잖아요. 다 자유롭게 1차적으로 풀어주는데 자진해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루나나 뭐 코인 뭐 여러 가지 주식으로 돈을 잃지만
다시 또 해보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다음엔 괜찮을 거야. 안 해도 돼라고 하는데 위에서는 그러니까. 야, 아니, 안 들어와도 돼. 뭐 괜찮아. 막 이래도 자발적으로 막 자발적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죠. 맞아. 참, 이게 또 자본주의가 좀 인류를 발전시키기도 했고, 공산주의보다는 나았다는 게 이제 검증이 되었지만, 맞아. 참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 피해가 적도록 정말 좀 발전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따라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한이잖아요. 참.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쵸. 욕심. 그게 이제 끝이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태평양은 끝이 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잖아요. 맞아요. 진짜. 나도 계속 막 딸한테 엄마가 3년 안에 10억을 벌어올게. 뭐 이러면 10억이 얼마인지도 몰라. 무슨 소린가. 그쵸. 근데 또 그거를 진짜 뭐랄까, 그 경제적인 야망이나 뭐 이런 게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막 원치 않는 피해들이 나타나는 거, 막 그게 제일 두려워요, 진짜. 그러니까 욕심을 안 가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기도 뭐하고, 이게 되게 애매해. 그리고 적절한 욕심이란 건 도대체 뭐야, 어디까지냐. 그렇죠. 맞아. 그죠.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뭐 무리하지 않는 그런 뭐 욕심? 그게 뭐 어디까지인 거야. 지금 그죠? 그 일론이 오빠도 엄청 부자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막 더 막 빵빵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위터까지 해서 더 크게 해보겠다며. 진짜. 아, 재밌습니다. 아, 그러게요. 오늘도 욕심으로 끝나네.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가. 맞아요. 아, 이게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맞아. 그냥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항상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맞아요. 열심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간단하게 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방송 듣고 계신 그 쓸공님들 혹시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 철학과 많이 어긋나지만 않으면 맞아. 다 100% 해드린다고는 할 수 없어요. 뭐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안 돼. 저희가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주제. 그런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이제 가정의 달도 지나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 본격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요. 이제.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